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의회 인물 시간입니다. 최은지 의원 그리고 이명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곳곳에서 두 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 두 분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셨는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화면 먼저 만나보시죠. 오, 에너지가 있네. 유 의원님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지금 저기는 어디죠? 저희 풍금사거리. 네, 지금 두 분의 일상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조금 이 대선 후보 그 선거 운동을 핑계 삼아 두 분의 어떤 각자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시는 게 아닌가. 이게 즐거우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실제로도 네. 시민들께도 그리고 선거를 뛰고 있는 우리 운동원들에게도 이 선거를 민주주의를 우리가 찾는 그런 축제의 하나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핑계와 함께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춰야 시간이 빨리 갑니다. 네. 음악이 없으면요, 네. 이제 즐기지 못하면은요, 네. 시간이 엄청 더디게 가고요. 어. 네, 춤을 춰야 됩니다. 그 네. 막간으로 홍보 말씀 좀 드리자면 이번 우리 그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의 그 유세 로고송이 무려 16개거든요. 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같이 나와가지고 네. 노시면 좋겠다는 막간을 말씀드립니다. 이용해 로고송 홍보까지.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지금 아마 선거운동 때문에 굉장히 바쁘실 거고 또 네. 전야제 참석하시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난 18일에 이제 1차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토론회, 이 대선 토론회라는 게 물론 정책 위주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토론회를 볼 때 시청자들은 그 토론에 임하는 태도를 더 주의 깊게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톤 앤 매너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래도 크게 시청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인상에 남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어적으로 계속 이 안정적으로 지금 나아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준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이의 패기답게 좀 공격적인 모습을 네.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또 디테일적인 부분에서는 뭐 준비를 되게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요.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기에는 재밌진 않았다. 네, 정말 무난한 토론자의 모습이었다. 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저는 공수의 구도를 봤어요. 예? 누가 누구를 공격하고 누가 누구로부터 방어를 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제일 아쉬웠던 포인트는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는 진짜 보수를 보여주겠다, 개혁 보수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그 모토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를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재명 후보만 공격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개혁 보수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쇼를 원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 토론회라는 전투에서 이길지언정 국민들의 민심을 사는 그 전쟁은 지는 수를 계속 두고 있다. 그러니까 다음 토론부터는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시라. 네, 앞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두 네. 번의 토론이 더 남았습니다. 그럼 두 번의 토론에서는 시청자분들이 볼 때 어떤 부분에 좀 관전 포인트를 두고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다음 토론은 사회 문제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 토론은 이제 정치 분야에 네. 대한 토론이에요. 근데 정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너무나도 쟁점들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이제 23일 날 이제 밤에 시작되는 이 사회 토론 부분을 보면 이제 뭐 저출생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노인 인구의 증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들께서 이런 공약들 그리고 본인들의 정책들을 밝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회적인 부분은 이제 복지와 연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전의 경제 토론보다 훨씬 더 그 후보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조금 더 저는 재밌게 보실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 의견 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 토론을 배우는 재미는 더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을 더 비교해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는 대선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 그 늘 어떤 한 젊은 후보가 하는 것처럼
그 51대 49의 그 쟁점이 있으면 49를 교묘하게 잡아가지고 51을 건들면서 싸움을 붙이는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대선 후보의 품격에 걸맞게 이걸 답변하는 걸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문제들이 또 풀어질지 그리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원대한 그림을 누가 그리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고 또 그 이후에 또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먼저 이제 45주년 5.18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전야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분께서도 이제 참여하셨잖아요. 먼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두 분이 느꼈을 때 지난해 그러니까 다른 해들과 올해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 현장에서 느끼셨나요? 이번엔 이 의원 내죠. 네. 크게 달라진 거라면 대통령이 없었다. 예. 이게 가장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그 대통령 축사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가 굉장히 큰 관건인데 그게 없었고 역시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알맹이도 감동도 없는 그런 축사와 기념사와 함께 그리고 그런 기념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다른 것들을 좀 차치해 두고라도 늘 기념식에서 쟁점으로 보곤 하는 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어떻게 재창하는가 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재창을 그전에는 불허를 하다가 16년, 네. 16년도 그러니까 36주년부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날 때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죠. 그리고 일제히 일어나서 그냥 재창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년도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나서부터 제대로 재창을 하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17년도하고 18년도는 팔뚝제를 하더라고요. 아니다. 그 17년도와 18년도는 예? 그 이렇게 손을 맞잡고 네네네. 부르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는데 19, 20, 21년도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재창합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그 참석자들이 팔뚝질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권이 바뀐 2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손을 맞잡고 부르라는 거예요. 팔뚝질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민중가요를 부를 때의 팔뚝질은 불의에 저항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상이라고 저는 배워왔거든요. 예. 그거를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건 보훈부가 각성해야 될 문제고 그리고 뭐 팔뚝질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러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팔뚝질을 하면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손잡지는 말라고 해야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두 손을 맞잡고 부르라라고 했던 그런 기념식 주최 측의 의도가 저는 좀 불쾌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전야제 행사와 기념식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번에 전야제 같은 경우에는 45주년 기념이어가지고 굉장히 규모가 크게 개최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주변인들에게 전야제에 꼭 참석했으면 좋겠다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전야제가 굉장히 정말 민주주의 축제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5.18에 대해서 좀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축제처럼 즐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명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고 또 국무총리도 네. 참여하지 않은 그런 기념식이었어요. 역시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주호 권한대행마저도 이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고요. 대신에 우리 한강 작가님의 이 문재학 열사 네. 그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인 그 문재학 열사님에 대한 소개가 잠시 있었고요. 또 데이비드 돌린저라고 요번에 예. 우리 광주 명예시민이 되신 그 미국인 네. 그 우리 도청에서 하룻밤을 지샌 미국인 분도 오셨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정말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예. 이번에 좀 시대적인 흐름이 있고 시대적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이 5.18 기념식이 정말 저는 뜻깊은 행사였어요. 왜냐하면 개엄 이후에 5.18 예. 기념식이 열렸던 것이고 또 45주년이라는 그런 뜻깊은 날이었는데 그날은 사실 5.18에 대한 정신을 기리기보다 정치인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5.18 기념식에 참석하신 분들도 정치인들과 사진을 찍거나 뭐 정치인들이 들어오면 환호를 하는 네. 네, 좀 그러한 기념식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추모의 의미에 조금 더 집중이 됐다면 좀 네. 좋았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너무 네. 비판적인 얘기만 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좋은 얘기 하나 저도 하자면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짧게 우리 네. 뒤에 또 할 게 있어서. 저도 전야제는 좋았습니다. 예. 이걸 민주주의의 축제다. 그러니까 광주의 5월은 민주주의의 축제를 하는 곳이다라고 기억하고 앞으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최은지 의원님과 조금 다른 부분 하나는 정치인들을 이때라도 만나지. 또 이때라도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사진도 찍고 그러지라는 생각에 저는 그걸 또 비판적으로만 봐야 하나 그런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또 이제 5.18 때 광주를 네.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요한 그 화두가 있잖아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지금 이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계속 안 돼 왔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법이라는 게 사회적 합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합의 구도로도 그렇고 국민적 정서로도 그렇고 안 넣을 이유도 없고 이번 선거를 통해 충분히 개정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그 대선 후보들 전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5.18 헌법 전문 수록 이 부분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계엄 이후에 특히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1980년 5월이 그 우리 지난해 12월을 구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정말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저는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또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겨우 이제 어제 사흘이 지나서야 불이 겨우 꺼졌는데 오늘 또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현장 모습 어떻던가요? 지금 어제 말씀 주신 대로 어제 12시자로 이제 완전히 진화가 됐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그 진화가 완료되고 나면 우리 상임위에서 봐야 될 건 수질과 대기질이죠. 그게 오염이 안 됐는지 네. 그런 것들인데 일단 현장의 모습은 철거를 목표로 하면서 소방차들도 와가지고 같이 예. 분진을 제압하면서 잔불도 진화를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분주하게 하고 있었는데 철거까지 한 달 정도 걸릴 한 달 거라고 정도. 합니다. 아주 예. 앙상하고 좀 심각하게 네. 훼손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오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질은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그리고 그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이 매일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치를 넘어서진 않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수질에 대해서는 그 화재가 나던 시점인 7시에서 1시간 만에 네. 바로 그 배수로를 차단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차직관로를 통해서 자체적인 그 수질 종말 처리장으로 지금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외부로 유출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이렇게 점검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있다면 지금 광산구청에서 예. 피해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꼭 신청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피해 접수도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2차 대피소도 지금 안내하고 있다라고 네. 저희가 앞서 빅보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시민분들은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좀 시에선 대응할 계획일까요? 네, 지금 시와 시의회는 이제 동시에 그 정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와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요구를 했는데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이제 재난 지원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직접 현장을 가보면 굉장히 규모가 큰 화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 우리 광주시에 정말 중요한 산업을 그렇죠. 금호타이어가 예. 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어야 우리 그 피해를 보신 주민분들께서 조금 생활의 안정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금 유예라든지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지금 금호타이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은 2,300명 정도 네, 되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고용위기 지정을 지금 촉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뭐 유급 관련된 네. 유급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사업주의 부담이 조금 경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네, 지금 광주시와 그리고 광주시 의회에서 동시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근로자분들께서는 유급 휴가 중이라고 들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지금 당장 불이 꺼진 건 꺼진 건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근로자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건 이제 금호타이어
지자체에서 네. 내에서 조금 고민을 그쵸. 해야 될 예. 부분이긴 한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인접한 곳에 또 공장이 있죠. 음. 그래서 그분들의 고용 유지를 책임질 수 있는 방법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고용 유지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우리 최은지 의원님이 노무사 출신이시다 보니까 아마 예. 적극 거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를 담당했던 큰 축이었기 때문에 네. 우려가 너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 지역에 사는 시민분들의 피해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예.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네. 말씀드리자면요. 그래도 이번에 너무 이제 안타까운 화재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뭐 소방 당국 그리고 뭐 광산구청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네.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좀 막았거든요.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분들에 대한 좀 수고도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같은 맞습니다. 마음으로 예. 원래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었죠. 네. 근데 나흘 만에 이렇게 지나가 된 데에는 소방 당국과 그리고 시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진압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의회 임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명노 의원, 최은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